안녕하세요. 깍시 인사드립니다. 불마켓, 이 불마켓 또 무슨 개소리를 하려고 하면서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. 여태 주식시장이 하락하기만 했는데 불마켓이 온다고. 맞습니다. 사실 이런 소리를 밖에 나가서, 그것도 도심 한가운데서 지금 불마켓이 올 거니까요 주식들 사세요 한다면 아마 저 새끼 저거 미친놈 아니니? 이런 소리를 하실 겁니다. 맞습니다. 시장을 예측하기는 매우 힘들죠. 그런데도 여전히 줄곧 저 깍시는 유튜브를 올해 시작한 이래로 이 불꽃 상승량이 아직도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. 그렇다고 뭐 제 말 믿고 주식에 몰빵하라는 것도 아닙니다. 어느 분은 뭐 탈 쓴 놈의 말을 어떻게 믿냐고 하시는데, 제가 뭐 믿으라고 유튜브 하는 것도 아니고요. 제 한 달 유튜브 수익이 10만원, 2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 하면 그만이기도 합니다. 제가 유튜브를 하는 것도 구독자분들의 이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, 억지로라도 제가 스스로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. 초반에 좀 잡소리가 길었습니다. 오늘의 주제, 이 불마켓, 이 10년 만에 찾아오는 기회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해봤고요. 아마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이라면 이놈이 여태 줄곧 한 소리들이 변함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이고요.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. 우선 뒤에 좀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저 깍시가 좀 욕을 많이 먹을 때가 좀 있습니다. 그때가 언제일까요? 첫 번째, 주가가 폭락할 때, 그리고 달러가 떨어진다고 할 때, 이때 유독 욕이가 비난이 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뭐 덕분에 좀 오래 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, 그래도 뭐 이런 분들은 나름 본인들만의 철학과 생각이 있으니 좀 그러려니 받아들입니다.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주 그냥 이유 없이 코스피가 1300 간다, 나랑 내기하자, 뭐 코스피 1800 이하로 떨어지면 너 유튜브 그만해라, 이런 초딩 같은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. 뭐 코스피 1300 갈 수도 있겠죠. 제가 뭐 신이 아닌 이상 어찌 알겠습니까? 뭐 어찌되었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8월에 이 공포가 만연했던 장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식시장을 떠나지 말라, 지금은 떠날 때가 아니다, 지금은 적어도 팔 때가 아니다, 차라리 꾸준히 모아가라, 이런 식으로 최근 영상에 이 다양한 이유를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최소한 매도는 지양하고 좀 모아갈 것을 추천드렸어요. 근데 그러다가 최근에 이 장세가 갑자기 조금 오르기 시작하니까 이 대부분의 개미들은 이 매수하기가 좀 힘들어져요. 왜냐면 이 불과 한 달 전에 이 1920포인트, 이 1800포인트를 계속 앞두고 있었거든요.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? 이 매수하기가 좀 더 힘들어지겠죠. 그래서 이 올라가는 차트를 계속 쳐다보는 꼴만 될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이 주가가 상승하게 된다면 이 비싸서 못 사는 이 쳐다보는 꼴만 되게 되는 거예요. 제가 이거를 왜 얘기하느냐, 이 대부분의 사람 심리가 그렇다는 것이고요. 왜 코스피가 최근에 이렇게 급 반등하기 시작했을까, 그걸 다음 장에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. 앞서서 이렇게 코스피가 급 반등하게 된 배경에는 이 달러 약세라는 이 신호가 무조건 동반되게 되고 있고요. 이 달러 약세는 이 신흥 국가에게는 강력한 호재라는 점, 이 이야기도 아마 제 영상을 줄곧 보신 분이라면 이 수차례 언급된 부분으로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. 혹시나 뭐 댓글을 달아주시면 이해가 쉬운 영상으로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키워드를 남겼는데요. 달러 약세는 죽어가는 신흥국의 불씨를 살린다. 그러니까 신흥국가들이 지금 막 죽을 것 같이 힘들고, 뉴스에서는 뭐 IMF 찾아온다, 경제위기 찾아온다, GDP 떨어진다, 문재인 때문이다, 뭐 물론 정부 탓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상황은 어김없이 이 달러가 고점인 상태에서 이런 어김없는 이런 잡음들이 들려오고요. 역사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. 최근에 아르헨티나 디폴트 뉴스, 남미 디폴트는 이 달러가 강세일 때 이 어김없이 찾아오는 이 스토리에 불과하다는 것이고요. 사실 2019년도 들어서 이렇게 달러가 이렇게 쭉쭉 치고 올라서 이 1220포인트까지 도달했고,
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경제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트럼프 형님이 하도 이 미중 무역 분쟁으로 분위기를 이 개떡같이 만들어 버리니까 이 만들어진 결과물이고요. 뭐 트럼프 형님 이야기는 또 끝장에서 추가적으로 좀 하기로 하고요. 그럼 달러가 왜 중요하냐? 이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약세로 돌아서기 시작하면 이 거짓말처럼 말도 안 되게 이 악재로 덜썩이던 시장도 이 기업들의 실적이 장기적으로 호전되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. 주식시장은 당연히 반등을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1220원과 이 10원 사이에 머물던 이 박스권에 있는 환율이 이 1194원까지 이 하락하기 시작하니까 이 주식시장도 일시적으로 이 반등세를 띠는 걸 볼 수가 있고요. 이건 뭐 코스피뿐만 아니라 환율은 이 자산시장을 같이 이 모니터링 하는 데 있어서 이 최적의 지표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이 달러가 이제는 고점에 도달한 것 같다 라는 영상으로 좀 올렸었어요. 얼마 전에 이렇게 말을 했었죠. 저는 이 달러가 고점에 근접했다고 생각한다. 그러니까 이 말을 달리하면 이제 달러가 이 고점에 도달한 것 같다. 그러니까 이제는 하락할 수가 있다. 이렇게 말이 되는 것이고요.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 무역가중치의 달러 인덱스 1997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의 이 달러 인덱스의 흐름을 보더라도 현재 상당히 상승하여 이 고점, 과거 고점에 근접한 모습, 그리고 이 과거 고점에 근접하면서 이 약간 꺾여있는 모양새를 띠고 있고요. 뭐 물론 더 치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과거 2001년과 2002년에 이 달러가 강세인 시기, 이 고점의 시기에 근접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고요. 오히려 이 2019년 들어서 이 트럼프 형님이 이 멋지게 이 시진핑과 싸움을 벌여주면서 이 달러가 오히려 더 급하게 상승할 수 있었고, 이 오히려 급하게 상승하면서 고점에 근접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달러가 고점에 다다르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요. 위의 차트는 이 신흥국의 주가 지수를 나타낸 것이고요. 이 차트 안에 보면 뭐 중국과 우리나라, 그리고 브라질, 러시아 이런 다양한 신흥국가들의 이 주가 지수 차트를 나타낸 것이고요. 그러니까 2001년과 2002년 이 달러가 고점인 상태에서 신흥국 주가 지수는 아주 바닥을 그리고 있는 상태였고, 이 달러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쭉쭉쭉쭉쭉 하락하기 시작하니까 신흥국 주가 지수는 아주 급격한 상승을 하게 됩니다. 무려 이 300포인트, 아니 300포인트 이하죠. 한 1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이 150포인트에서 무려 이 1300포인트까지 오르게 되는데, 이 정도의 상승률 6배에서 7배 정도. 6배에서 7배. 어느 누가 보게 되면 이 차트를 이 코스닥의 이 계잡주의 차트라고 볼 수 있지만, 이는 엄연히 중국과 러시아, 한국, 뭐 브라질의 이 신흥 국가들의 이 종합 주가 지수를 나타낸 차트입니다.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상승률이 완전히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. 주가 지수가 이 정도 상승했다면 과거 기업들은 못해도 10배는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. 뭐 과거 이야기만 가지고 약간 허황되게 들릴 수도 있지만, 뭐 단순히 뭐 물론 미래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흘러가겠습니까? 일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? 누가 돈을 못 벌까요? 이와 다르게 단기간에 또 미중 무역 협상이 결렬되고 또 단기간에 침체가 오거나 어디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지게 된다면 달러는 뭐 또다시 뭐 급등하게 될 것이고, 세계 각국의 주가 지수는 또 폭락할 수도 있어요. 당연히 이런 추세를 100% 확신할 수는 없지만, 다만 일부 자금은 지금쯤이면 한번 투자해 볼 가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. 그리고 이 달러의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다. 이 표는 지금 작년 대비 달러의 상승률이 어느 정도인가를 나타낸 차트이고요. 이 상승률이 높을수록 이 작년 대비 달러의 상승률이 매우 급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.
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달러의 상승률이 계속 둔화되고 있다. 그러니까 이 달러가 약해질 수도 있다.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고요. 뭐 이 정도로만 참고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, 뭐 지금까지 네 얘기는 잘 들었고 깍시 네가 뭐 달러는 약해진다고 하니까 달러는 약해진다고 이해할게. 그래, 그거 하나만으로 그럼 호재가 확실히 있는 거냐? 그래서 제가 이 세계 각국의 금리 인하를 좀 들고 왔습니다. 최근 세계 각국의 이 중앙은행의 정책은 금리 인하 추세이고요. 어떻게 보면 이 트럼프 형님이 이 세계 경제 분위기를 아주 뭐같이 만들어주면서 이 물을 흐려주면서 금리 인하 분위기가 이렇게 조성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고요. 이게 뭔 말이냐면 이 트럼프가 하도 중국이랑 티격태격 맨날 관세 매기겠다 안 매기겠다, 중국 너네 닥치고 내 말 들어라, 그러면 중국은 또다시 우리도 관세 부과할래,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,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분위기를 조지고 억압되고 탄압하니까 이 실제로 지표도 악화되고 경기가 나빠지는 걸 이 중앙은행들은 이 몸소 느끼게 되었고요. 실제로 지표도 악화가 되고 뭐 경기는 당연히 나빠지겠죠. 그러니까 세계 각국의 뭐 중앙은행들은 이거 진짜 안 되겠다, 이제 금리 인하라도 빨리 해서 이제 경기를 부양해야겠다, 이렇게 금리 인하 추세 태도 모드로 변모한 겁니다. 미국도 그렇고요. 뭐 유럽은 제로 금리에서 이 양적 완화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모양새고요. 인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. 1월 들어서 뭐 계속 금리 내리고 있죠. 중국은 지준율 인하를 최근에 뭐 9월 16일부터 인하하기로 발표하기도 했고요. 한국은 뭐 금리를 인하했고 뭐 10월이나 한 금리를 또 내릴 것 같아요. 브라질도 말할 것 없이 금리를 내리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로 보면 경기가 나빠진대.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경기 나빠진대. 그러니까 우리 이거 적극적으로 한번 대비해보자 이러면서 부양카드를 막 날리는 겁니다. 이런 이 부양카드를 막 날리게 되면 당연히 이 자산시장은 반응을 할 거고요. 그러면 이 자산시장이 상승할 거고요. 그러면 이 상승을 하다 못해서 오히려 이 버블 현상을 역으로 부추길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. 그러니까 지금의 주가 시장이 만약에 이런 상태라면 이때 당시에 이 세계 각국의 은행들이 금리 인하를 대비하고 이 경기 부양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이 자산시장이 일시적으로 반등할 것이고요.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 인플레 현상이 가속화되고 이 자산시장도 이 버블을 키워가면서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 중국의 지준율도 인하기보다는 다시 상승하는 흐름으로 나타날 것이고요. 그때가 되면 이 지준율 인상, 한국도 금리 인상, 브라질 금리 인상, 세계 각국의 금리 인상이 다시금 찾아올 때 이 자산시장도 같이 덩달아 상승하는 시장이 다시 찾아올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지준율을 인상시키면서 이 버블을 더 키울 것이고, 그때 가면 뉴스나 이 주식을 조금 안다고 짓거리는 전문가들은 이 주식 사라고 난리일 겁니다. 그리고 저 깍시는 그때 가면 또 이렇게 말하겠죠. 이제 주식을 조금씩 정리하라고 말할 겁니다.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미국채의 급격한 반등이라는 제목으로 좀 글자를 따봤고요. 이 경제지표 현상들은 참 밀접하게 이 거짓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. 주식시장의 상승은 결국 이 채권 금리의 상승을 말하고요. 미국채 금리 10년물도 이 급격하게 이렇게 하락했다가 최근 이 급반등 추세에 돌입하기 시작했고요. 그러면서 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 지표에 제가 뭐 넣어두진 않았지만 유가도 살짝 반등했고 구리도 살짝 반등하고 달러는 살짝 약세하고 참 이런 지표들이 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거짓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만약에 지금까지 내가 이 안전자산인 이 미국 국채에 이 돈을 조금 묻어놨다. 그러면 이 돈 중 일부를 이 주식시장으로 좀 바꿔서 좀 옮겨보는 것도 이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최근 이 유럽 국가들의 이 마이너스 금리 진입, 이게 과연 올바른 현상인가 좀 의문이 듭니다. 뭐 채권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장 넘어갈게요.
앞선 부분에서 두서없이 좀 주절주절한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이 결론 부분으로 좀 막을 내리도록 할게요. 그러니까 이 트럼프 형님, 이 무역 분쟁이 오히려 이 버블을 유발시킬 수가 있다. 만약에 이 트럼프 형님의 이 무역 분쟁이 없었더라면 저는 이 개인적인 생각으로 달러 약세가 이미 진행되어서 2016년도부터 이 이어진 상승 가도가 쭉 이어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. 일단 그런데 그 분위기를 망친 주체는 트럼프고요. 이 반대로 이 버블을 키울 수 있는 원인 유발자도 트럼프라고 보는데요. 이 무역전쟁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세계 각국의 경기 부양을 이 촉진시키는 결과가 되었고, 이 세계 각국의 나라들은 이 국가 부채 따위는 신경도 안 쓸 지경에 와버렸습니다. 부채 위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 이 경기 부양을 촉진하는 것이죠.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뭐 금리 인하 추세에 임하고 있고, 만약 이런 상황에서 이 트럼프 형님이 내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 트럼프가 무역 협상을 이 타결하게 된다면 이것보다 강력한 호재가 있을까요? 뭐 최근에 떠들고 있는 이 한국과 일본 간의 이 무역 분쟁은 솔직히 뭐 크게 우려할 필요도 없고요. 이 한일 무역 분쟁이 이 거시경제의 이 추세를 틀 만한 이 재료가 못 된다고 생각해요. 그리고 또 플러스 요소, 이 중국의 자본시장의 이 개방, 이 자본시장이 개방되면 이 미국의 자본이 이 중국으로 이 쏙쏙들이 빨려 들어가게 될 것이고, 이러면 미국의 금융자본들이 이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과 맞물려서 이 양털깎기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이 염두에 봐야 된다는 것이고요. 이 양털깎기가 뭐냐면 이 미국의 금융자본들이 이 달러가 위안화로 이 환전되면서 중국으로 이 침투를 합니다. 그러게 되면 이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하고 된 이후에 이 달러 강세로 마무리시키면서 중국이 자산시장이 폭락을 하는 것이죠. 그러니까 급등시킨 다음에 돈을 번 만큼 이 고점을 형성시키고 이 중국을 엿대게 만드는 전략인데요. 물론 이렇게 100% 또 찾아온다고 할 수는 없어요. 이것 또한 가능성의 일부일 뿐이라는 것이죠. 그래서 뭐 오늘 결론이 뭐냐면, 이 내가 너무 안전자산, 이 국채나 뭐 채권에 돈이 너무 많이 투자되어 있다. 그러면 뭐, 그리고 내 금에 거의 몰빵 쳤다. 은혜도 몰빵 쳤다. 그러면 그 자금 중 일부를 뭐 다 팔든 뭐 안 팔든 그건 본인 몫이지만, 뭐 투자가 조금이라도 되어 있다면 그 중에 일부를 조금 이 신흥국의 주식으로 좀 비중을 늘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결론이고요. 이 시나리오대로만 된다면 제가 뭐 신이지 이걸 어떻게 다 맞출 수 있겠습니까? 뭐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한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뭐 채권, 금과 은 적정 비중을 들고 있으면서 안전자산에만 너무 투자되고 있다면 일부 뭐 신흥국가로 눈을 돌려가지고 한번 투자하면서 만약에 이 버블이 찾아온다면 좀 즐겨보라 이 말이고요.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좀 서두 없이 좀 짓거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다음엔 좀 정리해서 좀 말을 해보도록 할게요. 이상 경제하는 남자 깍시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기로 하고요. 내일 모레면 한가위네요. 가족과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길 바랄게요.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